Images showing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리뷰. 네, 지구촌 소식과 한반도 정세에 관한 뉴스들 챙겨보는 시간입니다. 밤새 어떤 뉴스 들어와 있는지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 연결합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분들을 위한 대한민국 최고의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특별 이벤트. 12월 31일까지 경제시평의 1년 구독회원이 되시면 부동산 보고서 6부를 보실 수 있는 3만 포인트를 적립해드립니다.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김철기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국민TV 함께하는 핸드폰 쇼핑몰 T3010 조합원에겐 최대 27만원까지 할인해드리며 판매금의 일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 후원됩니다. 검색창에 T3010을 검색하세요. 국민TV 함께하는 핸드폰 쇼핑몰 T3010 문의는 070-7663-9386 070-7663-9386 황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남수단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 쿠데타 일어난 지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예, 남수단의 군사반란 사태가 15일에 시작됐으니까 정확히 일주일 됐는데요. 반군이 핵심 원유 생산지인 유너티주 같은 곳을 장악하면서 내전과 유사한 상황이 됐다고 BBC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수단 전체 원유 생산량의 75%를 챙기면서 재작년에 이 남수단이라는 나라가 분리 독립을 했는데 독립 후에도 석유를 둘러싼 부족 갈등이 계속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마카르 전 부통령이 축출되고 그때 축출됐던 세력이 일주일 전에 군사 반란을 일으킨 것도 석유 갈등과 부족 갈등이 결합된 거였습니다. 반군이 원유 생산지를 장악하면서 정부군한테 재정 조달이 잘 안 되면서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 토요일에 자국민을 빼내려고 군용기를 보냈다가 반군의 공격을 받아서 군인 4명이 다치는 일도 있었는데요. 결국 몇 시간 전에 소개를 완료했습니다. 네, 우리 공병부대가 거기 가 있죠? 예, 재건 임무를 수행하는 한빛부대라고 우리 공병대 284명이 수도에 있는 UN 남수단 임무단의 일원으로 파병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전했지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방호를 강화했고요. 또 정부는 외교부와 국방부 등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해서 통합위기대응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빛부대 주둔지 주변에 반군 약 1000명 정도가 근접해 있다는 정보가 있어서 어제 합참 위기조치반도 소집됐습니다. 해외 파병부대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합참 위기조치반이 가동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요. 예. 국가안보국 NSA 감시 프로그램을 고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에 송년 기자회견을 했는데 대통령 자문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을 놓고 정부기관과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내년 1월에 분명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중앙정보국 CIA 요원인 스노든이 반년 전에 그런 감시 실태를 폭로했을 때는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반년이 지나면서 대통령이 태도를 바꿨습니다. 언론의 폭로가 계속 이어져서 시민들의 불신이 커졌고 또 최근에 연방법원에서도 비록 1심 판결이었지만 위법이고 위헌이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자문위원회까지 개혁을 공고하면서 입장을 바꾸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개혁 방안은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대체로는 개인들의 통화 내역을 국가안보국이 아니라 민간 통신회사가 그냥 보관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 정상에 대한 도청도 그동안은 그냥 국가정보국에 맡겨놨었는데 앞으로는 백악관이 개별적으로 승인하는 방식으로 바뀔 거로 보입니다. 네, 스노든의 폭로가 만든 변화군요. 그렇습니다. 스노든이 신변의 위협을 각오하면서도 내부 고발을 한 게 어느 정도 결실을 맺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전히 스노든은 미국으로 돌아갈 수 없고 지금은 러시아에 있는데 그것도 임시망명, 1년짜리 임시망명이라서 신변이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대통령 도청 문제로 브라질하고 미국이 크게 한번 싸워가지고 스노든이 브라질로 망명을 얼마 전에 신청을 했었는데 지난주에 그렇지만 브라질이 미국의 눈치를 여전히 보고 있어서 결국은 거부당했습니다. 스노든은 올 한 해 국제사회에서 단연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고 또 미국 정부는 반역자라고 부르지만 유럽 쪽에서 연말에 주는 여러 가지 인권상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도 참여연대가 송파경찰서의 권은희 수사과장하고 함께 올해의 의인상을 선원들한테 줬습니다. 네. 그 프란시스코 교황 이번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지 않습니까? 예. 네, 메시지를 발표했군요. 올해 3월에 교황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게 됐는데요. 바티칸 사제들한테 교회의 소명의식을 강조하는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은 교회는 스스로의 일을 정확하고 헌신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때 프로의식이 없으면 일 처리는 수준 이하로 떨어지고 문서에는 낡고 힘없는 정보로 가득 차게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가십은 우리의 일과 주변에 해롭다는 말을 했는데요. 이거는 좀 험담을 주의하라는 뜻이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바티칸 행정기구에 소속된 추기경, 사제, 직원 이런 사람들한테 보낸 메시지라서 바티칸의 개혁에 초점을 맞췄고 그 핵심 원칙을 담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후쿠시마 원전 지하수 오염 실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보도가 있더군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의 지하수 오염이 기존에 확인된 것보다 더 깊은 곳까지 진행된 정황이 파악됐다고 일본의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4호기 원자로의 바다 쪽 부지 지하 약 25m 지점의 지하수에서 스트론튬 90 같은 방사성 물질이 리터당 89베크렐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바다에 배출할 수 있는 법정 기준치보다 약 3배 정도가 높은 수치고요. 그동안 그렇게 기준치보다 높은 방사선 물질이 검출된 거는 대체로 지하 약 15m 정도였었는데 그것보다 10m 더 깊은 곳까지 오염된 상황이 확인된 겁니다. 또 위험성이 높아서 주기적으로 관측하는 시추공이 있는데 지난 19일에 채취한 물에서는 방사성 물질 수치가 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네. 소치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단행된 러시아의 대대적인 사면 조치 누가 포함됐습니까? 푸틴이 국제사회의 올림픽 보이콧을 막으려고 푸시라이엇이라는 밴드의 멤버들 그리고 그린피스의 활동가들을 사면한다는 소식을 지난주에 전해드렸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거물 인사 한 명을 석방했습니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신흥재벌이었던 호도르코프스키라는 사람인데요. 2003년에 체포됐으니까 10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과거에 소련이 해체되면서 국영에너지 기업 유코스라는 곳을 불화받아서 러시아 최대의 석유회사로 키웠었고 40도 안 되는 나이에 러시아 최고의 부자가 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푸틴의 정적이던 야당 지도자들한테 정치 자금을 줘서 푸틴한테 밉보이는 바람에 탈세와 사기 혐의 이런 것들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러시아를 푸틴의 제국이라고 부르는데 그 제국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조치가 바로 호도르코프스키의 탄압이었는데 이번에 사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풀어지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큰 위협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한 모양이죠. 유코스라는 기업이 일단은 다 해체가 됐고 네. 또 그 문제에 관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절대 제기하지 않겠다는 반성문, 서약서 이런 것들을 쓰고 나왔으니까 이빨이 다 빠진 상태라서 당장은 위협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석방되자마자 가족들이 있는 독일로 갔는데요. 앞으로 러시아 야권에 재정 지원을 안 할 거고 정치 활동도 하지 않겠다는 기자회견을 어제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감옥에 간 혐의는 여전히 인정할 수 없다고 했고 또 앞으로 정치범 석방을 위해서 노력할 거라고 했는데요. 심신 상태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푸틴 반대 활동을 외국에서라도 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10년을 감옥에 있어서도 아직 50살밖에 안 됐으니까 앞으로 뭘 해도 할 수 있는 인물인데요. 푸틴 치세의 최대 희생양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국제사회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북한 핵실험이 당분간은 없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군요. 미국 존스 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의 한미연구소가 운영하는 38노스라고 최근 들어서 권위를 상당히 인정받는 북한 전문 사이트인데요.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앞으로 몇 개월간 추가 핵실험을 할 징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상업용 위성사진을 직접 보고 내린 결론인데 장성택 처형 후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다는 겁니다. 올해 새로운 터널 공사를 했다가 말았다가 좀 반복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핵실험을 할 만한 터널 길이가 500m 정도가 되는데 그 공사가 반 정도밖에 안 돼서 다 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는 분석입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